대한민국이 차세대 핵잠수함 개발과 현무-6 미사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세계 군사 강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차기 초대형 잠수함 KSS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설계를 갖추고 있으며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KSS의 실제 성능이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한국이 공개한 KSS의 사양이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SLBM 탑재 수가 기존 발표보다 많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이 핵잠수함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통해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 교수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연이어 발표하며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SLBM 운용 및 발사 실험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의 해군 전력 증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간의 소형 원자로 기술 협력에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KSS 사업은 단순한 방어 능력 향상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 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핵 추진 기술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이 발표한 KSS의 성능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 실제보다 축소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KSS에 적용될 통합 마스트 시스템은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며 저소음 전기 추진 체계와 결합해 잠수함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기술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해군은 세계 최강 수준의 스텔스 잠수함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SLBM 운용 능력을 확보한 KSS는 단순한 방어적 무기가 아닌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SS는 기존 예상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핵탄두 운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넘어 공격적인 해양 전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뿐만 아니라 현무-6 미사일을 통한 초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무-6 미사일은 사거리 5,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형 SLBM 시스템을 통해 잠수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며 주변국들의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SS와 SLBM 시스템의 개발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 전력을 통해 동북아 군사균형을 조정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SS와 현무-6 미사일이 해양 전략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F-35B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 통합된다. 중국 해군 꼼짝마. 미 해병대가 다량 배치한 단거리 수직 착륙기에 최대 사거리 370km인 공대함 대함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투기 생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최근 F-35B 스텔스 전투기 외부 무장창에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인 AGM-158 라즘 통합 비행 시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은 4일 현지 시각 F-35B 라이트닝 E 스텔스 전투기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 무기 시스템을 통합하는 첫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F-35 패턱센터 리버 통합시험부대와 협력해 지난 1월 14일 진행됐다.
이는 첨단 무기를 장착한 F-35B의 첫 비행이었다. 당시 F-35B는 라즘 2발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양날개 무기 장착대에 각각 한 발씩 달고 비행했다. LARSM은 적 전함, 해군기지, 상용선박 등 고가치 해상 표적과 원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뛰어난 시커와 적외선 레이더 유도체계 덕분에 GPS와 기타 항법 장치가 교란되는 여건에서도 효과 있는 작전을 펼칠 수 있다. LRASM은 비행거리가 370km 정도이며 1000파운드, 450kg 짜리 관통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장갑화한 표적도 파괴할 수 있다. LARSM-2 F-35B에 완전히 통합된다면 F-35B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이륙갑판이 짧은 미해군 항모 등에서 수직 이착륙하는 항공기다. 단거리 이착륙하는 엔진 배치 탓에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무기의 양이 적다는 게 문제점이 많았다. 항속거리도 1667km로 F-35A 2222km와 F-35C 2593km에 비해 짧다. 따라서 외부 무기 장착대에 4발을 탑재할 경우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신장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 경우 스텔스 성능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이번 통합시험으로 무기 탑재 능력이 크게 신장되는 것은 물론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 해병대의 수상함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로키드 마틴 미사일 앤 파이어 컨트롤의 공중 우세 타격 무기 부문 존 힐 부사장인 AGM-158 타격 시스템 계열의 통합은 작전 범위를 증가시키고 튼튼하게 보호받는 전략 표적에 대한 살상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의 통합으로 중요 전략 목표물에 대한 전투기의 타격 범위와 치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 전문 매체 네이비 레커그니션.com은 LARSM은 미 해군의 적수상 표적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현대화하고 해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과 같은 지역에서 적절한 무기가 되도록 하는 단기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호평했다. 함대공 미사일과 지대함 미사일로 미군의 중국 대륙 접근을 막는 중국군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ED,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등장한 셈이다. 3. KAI, 해군 공기부양정 시뮬레이터 개발, 해상 분야 능력 입증.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개발한 고속상륙정 솔개 시뮬레이터가 5일 해군에 성공적으로 전력화됐다. KAI는 21년 9월 방위사업청과 고속상륙정 솔개의 시뮬레이터 체계 개발 사업을 계약 후 41개월의 개발 기간을 통해 지난달 28일 납품했다고 밝혔다. 고속상륙정은 독도함과 같은 대형 수송함에 탑재돼 병력, 물자, 장비 수송 등 상륙작전과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공기부양정으로 시속 70km 이상 고속항해가 가능하여 승조원들은 고난이도 조종 능력이나 비상 상황에 대한 절차 숙달 훈련이 요구된다. KAI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 납품을 통해 해군은 가상훈련을 통한 효과적인 상륙작전 능력 향상 및 안전한 승조원 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까지 해군은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가 없는 상황으로 실제 상륙정을 활용한 훈련과 해외업체 시뮬레이터 교육을 활용, 승조원 양성을 진행하였지만 비상상황 및 극한 환경 대응 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KAI가 납품한 시뮬레이터는 해상환경, 파도, 포말 등을 고려한 항운동역학 자체 개발 및 모션 시스템 적용으로 3차원 환경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능해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을 통해 고속상륙정의 핵심 장비인 캠즈 개발 기술을 확보하게 되어 실함에 탑재될 캠즈의 국산화도 추진 중에 있다. KAI 강구영 사장은 이번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는 그동안 KAI 쌓아온 항공 분야 및 해상 분야 기술력이 집약된 산물이라며
해군의 정예 승조원 양성을 통해 상륙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KAI가 개발한 국산 항공기 외에도 P-3C, KF-16 시뮬레이터는 물론 해군의 장보고 3조종 훈련 장비, 고속 상륙정 시뮬레이터 등 항공을 넘어 해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